안녕하세요. 현재 동아혁명정신 선양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동학문화해설사 올해 3기 첫 강좌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학문화해설사가 현재 어떤 상황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로 또 준비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은 저희가 동학문화해설사 그 지원 동기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많은 것들이 힘든 것은 동학에 대한 편견들과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원에서 이 지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지인의 추천이 70%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동학이 궁금해서, 또 동학문화해설사라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동학이란 무엇이고 또 천도교와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인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또는 동학의 유적지, 그러한 현장에서의 또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제 동학문화해설사를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동학문화해설사는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 문화를 또는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이 인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장소로도 접근할 수 있고 사건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과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접근의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동학 문화라는 무엇인가?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이 동학문화해설사 강좌에 여러분들이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가 3기째인데요. 1기와 2기 동학문화해설사 전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지역이 11명, 그 다음에 경기도 3명, 인천 1명, 강원도 1명, 충북 지역이 없습니다. 현재. 그 다음 충남 2명, 전북 3분, 그 다음에 전남 1명, 대구 지역 1분, 경북 1분, 경남 지역 1분, 울산 1분, 그 다음에 부산 2분. 이렇게 해서 현재 지원자들은 한 7, 80명이 있었는데 현재 수료를 완전히 마치시고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 30분을 접수를 받았는데요.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빠져 있는 부분들의 지원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수료 과정을 잘 끝나면 이렇게 수료증과 함께 이 패찰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 패찰과 수료증을 받으시고 각 지역에서 동학문화해설사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동학문화해설에 관련된 그 자신만의 그 가장 잘 알고 있는 특장점을 살려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학문화해설사 자격증은 관리가 이렇게 몇 년도, 몇 월, 몇 번,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인, 분과는 문화분과이고 해설사로서 이제 참여연도 회차가 순번에 적어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가운데 마크를 혹시 보셨나요? 동학문화해설사의 상징적인 마크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학의 2대 교주로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이 도장은 직접 각인하고 새기셔서 그 전국의 그 동학인들에게 도첩을 수여했던 그 도장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셨잖아요. 36년간. 바로 그분의 역할처럼 또 현재 이 동학문화 해설사분들도 다 그 동학문화 해설의 전국적인 그런 확장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학문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그것을 저희는 동학인, 사람인이 아닌 그 동학인 그룹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문화인으로서 참여해서 전국의 그 각 지역의 동학문화 행사도 참여하고 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동학문화 과정도 이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동학문화 진흥 활동인으로서
각 지역 동학문화 탐방 운영도 직접 하실 수 있고 또 동학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저희들 전국의 동학문화 연대를 같이 하셔가지고 그 지원을 하고 또 동학문화 운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학문화 탐방 코스를 각 지역에서 운영하시면서 또 각 지역의 공통된 자료들 또는 그 특이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요. 또 동학문화 보존을 위해서 진흥 활동을 또 같이도 하고 그 다음에 동학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 소통을 우리가 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동학 네트워크 사람들끼리 그 인력을 서로 발견하고 그래서 동학문화 서비스를 우리가 고도화 하는데 상당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 문화인으로서 전문적인 인증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지자체와 교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학문화재 발굴 기록, 또 동학문화재 등록 관리, 또 동학문화 그 저작권 관리 이런 일들도 포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문화 네트워크의 구성을 저희는 이제 크게 6가지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해, 창, 전, 운, 활, 생. 해라고 하는 것은 해설. 그래서 이 동학문화 해설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검증받은 자들이 주로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그 해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또 동학문화, 예를 들면 전시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또 어떤 기념, 어떤 저서들 그러한 콘텐츠 창작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전문 분야에서는 또 동학문화에 관련된 고증, 또 입증 가능한 이제 원로 학자분들이라든가 뭐 번원, 또 뭐 직계 후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전문 분야의 그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분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전문 양성들, 전문인들과 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지금 동학문화 사적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적지와 또 실제로 기념관이라든가 박물관, 관련 운영단체와 우리가 커뮤니티를 주로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동학문화, 그러니까 동학기행이라든가 우리가 책으로 보는 많은 것들보다도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많이 동학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로서의 그 다음에 즐거워야죠. 동학문화를 즐기는 우리 학생, 지역 주민, 또 공동체가 발생해서 지금도 많은 전국 지역에서 동학과 관련된 행사, 또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많은 행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로 정의된 동학문화인들의 활동들을 우리가 참여 조건을 잘 고려하고 그래서 동학 정신을 선양하고 또 콘텐츠 개발 운영을 하고 교육 훈련 그리고 축제 및 행사 등 일상 속의 동학문화 감수성 활성화에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우리 동학문화 해설사분들이 수행하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문화 해설사란 한마디로 뭐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6가지 과정에서 동학문화 감수성을 우리는 안내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추려면 물론 동학문화 해설사 양성 과정이 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이 취득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 그 다음에 또 그 각 지역에서의 동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 동학문화 활동 자료를 잘 수집하고 관리하고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학문화 해설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동학문화 감수성을 안내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동학문화 해설사 그 활동을 이제 꾸준히 해왔는데요. 물론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21년, 22년을 통해서 동학문화 해설사 그 활동 성과를 잠깐 본다면 저희는 이제 그 동학 직경서라고 하는 네트워크 잡지를 매달 그 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문화 해설사 분들이 이 잡지 간행에 직접 편집에도 참여하고 또 조사도 같이 나가고 또 이러한 책
잡지도 출판에 관여하고 있고 또 각 지역의 지금 동학문화 해설사분들이 활동을 때로는 기사를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사를 싣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1기와 2기들 중에 또 회장을 하셨던 여러분들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이렇게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도 우리는 동학문화 유적지가 그 소위 그 뭐죠? 네이비 그러한 그 SNS상의 그 지도 맵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해월 최시원 선생 묘소 치면 나오질 않았습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어디 각 지역에 뭐 임실 3대 운동 기념비 이래도 그러한 장소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그 동학문화 유적지 이를 관리하시는 이 분들은 저희들도 전국에 취재와 탐방을 가면서 등록이 안 돼 있는 곳은 한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바로 등록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등록이 안 되는 곳을 원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체크인하고 활동하고 기재를 해서 어떤 분들이라도 우리가 그 운전자로서 이렇게 또 동학의 유적지는 너무 깊고 깊숙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공식화된 장소 외에는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소를 등록을 하고 현장 사진 또 그곳의 의미를 등록을 하면 그 네이버라든가 일반 다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상에 올라와 있는 그 티맵이라든가 카카오맵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등재가 돼서 여러분들이 전국의 동학 유적지를 찾아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그 도움이 되고자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동학문화인 탐방 코스 이런 것도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지역도 세 군데로 나눠서 첫째 서울 종로 인사동 지역에 동학 문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또 서울 지역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코스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운동의 길이라든가 또 독립운동의 길, 3.1대로 민주주의 운동의 길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같이 탐방하고 저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그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안내하고 또 각 지역의 동학문화 해설사분들이 서울 지역 또는 전주 지역에서 우리는 저 울산 지역에 탐방하고 싶다. 그럼 각 문화 해설사들의 안내를 서로 받아서 그러한 동학문화 유적지라든가 동학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 탐방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동학문화 역사 유적지의 그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자료들을 연구하고 답사에 참여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표지판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동학서원 운동을 지금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에 참여하신 분들이 독립운동가로서의 서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술대회, 올해도 많은 학술대회가 진행됐는데요. 그런 곳에 주제도 발표하고 또 토론에도 참여하면서 이 여러 가지가 동학문화 감수성 획득을 위한 그러한 환경들을 조성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그 활동했었던 동학 직강서 잡지의 표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한 14회 정도까지 이렇게 등록을 할 생각인데요. 14회까지 그 발간을 할 생각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매달 지역의 주요 유적지를 찾아서 동학 직강서가 전국의 어느 한 지역만의 동학이 아닌 전국에서 동학혁명은 일어났잖아요. 동학농민혁명은. 그래서 전국에 펼쳐져 있는 특히 이북 지역까지 심지어는 국외 예를 들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또 쿠바 지역 또 하와이 이 많은 동학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알아보실 수 있게 이 동학직강서 잡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동학문화 해설사분들께도 이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니까 다음 호부터는 저희가 이 동학직강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직강서 잡지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동학문화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학 문화유적지 등록이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이버 등 그 포털 사이트에 동학유적지 정보들을 등록하는데 이제 준비물은 스마트폰. 그러면 그 스마트폰으로 현재 유적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등록자를 등록하시고 정보를 개인 정보를 등록하시고 간단한 그 장소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시면 그 네이버 지도에 그것이 등록이 돼서 네이버의 지도에 일단 등록이 되면 또 카카오 맵이라든가 또 티맵 이런 곳에 다 연동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소를 등록하면 신규 장소로서 등록 신청을 하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 등록 신청되었다 접수 안내를 하고 잠깐 자기들이 심사를 한 후에 검토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문화적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었던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면 임실에 가면 운암 3대 운동 기념비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3대 운동 기념비 해가지고 동학 농민혁명 운동에 관한 기념비, 3.1 독립운동에 관한 기념비, 그 다음에 무인멸의 기도 운동에 관한 기념비 3개가 딱 되어 있는데 전혀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등록을 신청을 했고 신규자서 등록 신청에 접수되면서 바로 이제 네이버에 치면은 그 운암 3대 운동 기념비 장소 주소가 뜹니다. 또 김계란 장군이 처형당했던 이도저에서 처형당했던 전주 초록바위 이런 곳도 전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 장소를 직접 한번 가보고 싶다 했을 때 기존에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찾아가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등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계신 저희가 그 전국에 골고루 분배되기를 원하는 것은 각 지역에 분배된 동학문화 해설사분들께서 이러한 지역의 그 동학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또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저에게 자료를 요청하시면 일단 현재까지 조사된 지역별 동학 유적지들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동학문화 유적지를 등록하는 과정 이런 것도 동학문화 해설사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학 유적지가 등록이 되면 지도를 펼치잖아요. 네이버 지도가 됐든 구글 지도가 됐든 그러면 자기 지역에 그 유적지가 이렇게 다 뜹니다. 그 등록이 되어 있던. 그러면 이것을 보고 어떠한 순서대로 동학 역사문화 탐방 코스를 설계할 수 있는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 임실 지역에 이제 옛 천도교 임실 교당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기록할 때는 아직도 천도교와 천주교 이런 걸 잘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 천도교 임실교당이 천주교 임실교당으로 손갑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즉시 또 이름이 잘못됐거나 또 그 역사적 사실 자체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에서 이것은 동경대전이다 했는데 엉뚱한 책이 전시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전국의 유적지. 그래서 아직도 동학문화 해설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 주시고 하는 것이 또 동학문화 해설사들의 주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문화 해설사 활동은 그래서 답사 코스 길도 만들고 자료를 맨 처음에 수집한 다음에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정해진 시간 내에 깔끔하게 길 답사를 먼저 1차적으로 하신 후에 자료를 수정하고 해설 시안을 만들어서 원고를 정리해서 그 길, 스토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동학문화 해설사들의 여러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 지역에서 주로 했었던 길들은 동학과 독립운동의 길, 종로지역, 그 다음에 북한산 애국지사 순굴해무역과 봉안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안내하는 거, 또
그 망우 역사 문화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근현대 인물사들이 많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박인환 선생도 시인 박인환 선생이라든가 또는 한용운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과에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 또 민주주의로 가는 길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쭉 가는 그런 코스, 또 우리가 항상 동학문화지만 동학문화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종로에 뭐 부암동, 무릉도원 역사문화길이 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또 왕궁에 관련된 길.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각 지역에서 동학문화 해설사분들이 잘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탐방 활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동학문화 해설사들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지역에서 이제 동학문화를 교육하고 또 탐방 참가자들 모집하고 코스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탐방 운영 및 사후 발표까지 전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 성과 보고까지 직접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례를 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동학문화 감수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써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장소, 동학 유적지 명소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인 장소, 주소, 또 등록을 무엇을 이렇게 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좀 참고로 좀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3가지 코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로 이렇게 내용을 정하고 유적지명을 정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학문화 해설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학문화 해설사 그 자격이 획득이 되면 이제 네이버 밴드에 초대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그 자격증 활동 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또 각 지역에 자기들 지역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탐방와서 콘텐츠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학문화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및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소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공개형으로 이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도 또 지금 올해 3기 여러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이렇게 초대가 되셨을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방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니까 주요 정보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이제 전체 1, 2기가 참여하는 카톡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 했을 때 각 지역에서 힘을 좀 실어주시고 같이 참여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 기행이라든가 문화탐방 참여자들 또는 전문가와의 어떤 활동 교류방으로서 그러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또 다른 동학문화 해설사 운영 채널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블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동학 직강소를 치시면 저희들이 그 네트워크 동학 직강소 잡지 요것을 SNS상에서도 온라인상으로도 볼 수 있도록 책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어진 내용들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이 블로그라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서 동학 직강서, 네트워크 동학 직강서를 치시면 이 블로그가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올렸던, 발행했던 동학 직강서 이 잡지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관련 검색어를 다 치시면 거기에 주요 장소나 또 정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트워크 동학 직강서 블로그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최초로 기록을 해놨지만 해월 최시영 선생의 피체노정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수은 최재호 선생님의 그 피체노정 상행 노선, 하행 노선이 따로 되어 있고 또 경주에서 남원까지의 이동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좀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어를 통해서 채널을 보시면 상세한 장소와 주소지, 찾아갈 수 있는 주소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동학문화 해설사 운영 채널 중에 이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현재 등록된 인원들이 한 300 몇십 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동학 역사 문화 선양의 서울동학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활동하면서 유적지를 탐방하면 그것에 대한 안내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내를 꼭 드리고 있고 요번에도 이제 SNS 홍보할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동학 역사 문화 선양의 서울동학 이것을 유튜브에 치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많은 강의들이 나옵니다. 올해 저희들이 운영되는 이 영상, 이 3기를 위한 영상 이외에도 2021년, 22년에 1기, 2기 분들이 강의를 들으셨던 아주 중요한 동학문화 해설사 관련했던 강의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강사분들이 조금씩은 바뀌기 때문에 또 여기에 들어있는 이 강의들도 잘 살펴보셔서 들어보시면 동학문화 해설사라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꼭 참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채널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학문화 해설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물론 지금 동학문화 해설사는 정말 이 콘텐츠나 내용들은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동학문화 해설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활용하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먼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해설에 집중하겠다.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나는 동학 유적지 사진과 영상을 주로 찍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창작인이니까 동학 관련해서 시라든가 또 나는 어린 소설에 관심이 많았는데 동화도 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기행문을 작성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난 동학과 관련해서 나는 그림도 좀 그리고 캘리그라피도 좀 할 수 있어. 또 서예로서 내가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움직이는 예술인이야. 그래서 뭐 동학과 관련된 창작 노래가 발표되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중가수였지만 문진호 선생을 통해서 수훈 최재호 선생님의 노래도 나오고 해월 최수현 선생님의 노래도 나오고 또 의암 손비현 선생님의 노래도 나오고 또 임지태 선생님이라고 판소리꾼 아시죠? 그분은 이번에는 또 창작 판소리를 해가지고 동학 시작서부터 또 전봉준 장군의 이야기가 아주 펼쳐져서 전국에서 이제 3군데 전주, 정읍, 서울에서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런 것들도 직접 참여하시고 참여뿐만 아니라 내가 창작을 좀 해보겠다 하는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활동의 범위가 되겠죠. 또 나는 동학 사상 쪽에 굉장히 궁금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깊이 공부하시고 역사, 인물, 또 나는 동학의 전투터 여기만을 좀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전투터에 관련된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면 동학문화 하는데 동학의 음식 문화는 없을까? 있습니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수훈 최재호 선생님은 어떤 음식이 떠오를까요? 네, 꽃감입니다. 꽃감. 왜 꽃감이라고 얘기하냐면 1862년 신유포덕을 시작하시면서 수훈 대신사를 만나 뵙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 당시에 뭐 먹을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꽃감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꽃감을 많이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꽃감에 끼인 쌀이대 이런 것들이 뭐 이만큼 집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감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예를 들면 해월 최수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처음에 원주 손가락에서 피체 되셔서 서울 서소문감옥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자마자 하셨던 일이 제자 이정훈 선생을 통해서 당장 50냥을 구하게. 그래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갇힌 죄인들에게 내 떡을 다 돌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 또 예를 들면 의암손변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초정리 약수터의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초정리 약수터에서 그 양반들이 그 좋은 약수를 혼자 독점하고 있으니까 의암손변 선생이 그거 갖고 왜 너희들만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항의하고 그 양반들을 혼내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딱 생각하기에 음식물화 했을 때, 꽃감, 떡, 또 약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믹싱을 해서 우리가 한식 문화로서 얼마든지 동학 밥상을 차릴 수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동학 막걸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동학에 관련된 그림이 실제로 많지 않지만 동학 문화에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그림 이런 것들을 다 소통하고 시킬 수 있는 큐레이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많은 동학문화 해설사분들이 남녀노소 또는 그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렇게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에서 동학문화 해설사에 관련해서 비영리법인 할지라도 그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또 좀 더 난 좀 더 규모를 키워봐야겠다. 그러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 맞는 동학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또 동학 공부를 해나갈 수도 있고 나는 아카이브 작업만 하겠다. 그래서 사진 또는 영상 이런 거. 또 심지어는 동학에서 봉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학을 나는 어느 해서 내가 어느 유적지가 있으면 그것을 항상 관리하고 하는 뭐 봉사활동. 아무튼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봉사활동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외부에서 오시면 직접 나가가지고 동학문화 해설을 직접 하겠다든지 플러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또는 불교의 뭐 연등의 행사가 뭐 서울만 해도 전국적으로 매년 이렇게 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동학의 날이다 해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행사가 얼마 전에 진행이 됐었는데 경주에서 지나는 경주 동학문화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하나의 이제 기획을 하고 있지만 이쪽 서울 지역에서도 동학 역사문화 페스타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우리가 동학의 날로 지정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그 인식이 그 동학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학 문화 행사를 재현해 보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각 고궁에는 그 수문 교대식도 하고 또 덕수궁 같은 데서는 이제 고종 황제가 외국 사자를 처음 어떻게 맞이했는가라는 그런 행사도 진행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동학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초의 교조신호 운동을 최초는 아니죠. 광화문 복합산소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처음 시작돼서 그것이 지금 광화문 민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그러한 광화문 복합산소운동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우리가 전문가들과 또 이런 것들 해서 진행하면 되겠죠. 또 아주 중요한 그 해월 선생님께서 그 포항의 검곡에서 수원 최지호 전석을 만나기 위해서 용당제까지 찾아간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례길로 만들어서 동학의 입교 또는 입도한 모든 동학문화 해설사분들과 이 동학인들이 반드시 걸어야 될 순례 코스로 지정하는 것. 또 동학과 관련해서 백일장도 열고 또 요즘 그 TV만 트시면은 참 음식 그 문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매번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어린이를 위한 음식 문화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린이를 위한 음식 문화 축제도 한번 열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학문화 해설사 각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각 지역을 지키고 그래서 그 마을도 살리는 일에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러한 일들을 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그러한 활동이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동학 유적지의 패스포트를 만들어서 스탬프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각 시도별 안내 책자를 물론 그 지자체와 잘 협의가 돼야 되겠죠. 또 각 지역에 대한 그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을 만들어서 조그만 컵이라든가 뭐 어떤 데는 저 독립운동가의 커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커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주로 또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큰 힘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표지판 세우기 운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번 세워보니까 지역마다 조금 상황은 다르겠지만 한 100만 원에서 150 정도를 들으면 각 지역의 주요 표지판이 없는 곳에 그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중요한 표지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동학문화 해설사들은 어떻게 하든 그 지역에서 돌멩이 하나라도 세워야 됩니다. 나중에 그 돌멩이 하나가 세워진 그 장소가 나중에는 기념관에 세워지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워졌을 때 동학문화 해설사분들은 지자체와 그것을 관련해서 그걸 쓸 근거로 또 물론 학술 자료나 여러 가지 이제 1차 사료를 물론 제시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돌멩이 한 개라도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학문화 해설사분들은 이 동학의 유산을 알리고 지키기 위해서 또 동학에 관심을 갖고 또 주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활동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또 아주 반드시 제가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자, 그러한 동학문화 해설사의 활동 상황을 인지하시고, 자, 그러면 이번 과정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수업에 임해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튜브가 이번 주서부터, 제 1강서부터 올라갑니다. 나머지 이거 강의는 올려드렸던 그 강의 순서대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강사분들이 워낙 바빠서 순서는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여러 강사분들의 동학문화 해설사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의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학역사문화 선양의 서울다. 거기를 딱 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3기 카톡방에 그 영상이 올라오면 저희가 링크를 해서 올려드리면 그것만 클릭해서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동영상 학습을 진행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메모나 기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그 강의를 들으시면 그 유튜브 그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댓글을 직접 달으셔야 그것을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그 댓글 이제 출석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 본명이 없고 이렇게 별칭이 들어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혹시 그 별칭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댓글에 나는 누구다라는 거를 써주셔야 저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하고 또 약간의 감상평이라도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료 댓글도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 소통을 하시면서 나는 이런 것이 있었다.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시면서 의견 소통을 하는 것을 이제 출석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영상을 보시고 나면 주제별로 그 리포트를 작성해서 쓰셔야 됩니다. 분량은 A4 용지 1장에서 2장 내외.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저희가 그 강사 자료집을 드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통째로 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그대로 베끼셔가지고 뒤에 감상평 몇 줄 쓰는 거. 이런 것은 동학문화 해설사의 역량이 아닙니다. 동학문화 해설사는 방대한 양을 어느 곳에 이렇게 딱 요약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썼다고 점수가 많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강의에 대한 핵심 파악을 얼마나 잘했는지 또는 동학 유적지를 어느 한 장소를 정하면 그 장소에 대한 해설이 얼마나 요약이고 함축성 있게 작성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
또 학습 내용 정리하고 학습 목표라든가 교재 현황 이런 걸 보시면서 또 그것과 관련된 참고서도 좀 뒤져보시고 SNS나 그 동학 블로그 이런 것들을 정보 검색하시면서 이렇게 리포트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이 쓰신다고 점수가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딱 요약해서 본인의 생각을 요약해서 써주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학 역사와 인물에 관심을 항상 갖고 계시고, 우리가 동학 문화의 감수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동학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동학에 대한 많은 편견들이 있잖아요. 동학 그러면 혁명성 또는 뭐 죽창 뭐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포함되지만 또 다른 동학 문화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라든가, 항상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 동학 문화에서는 말을 놓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어린애에게 존대를 하고, 또 예를 들면 항상 그 동학 문화에서는 또 만나면 같이 절을 하고, 이런 일반적인 동학 문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동학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공부에서 또 많이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확장시켜 나갔을 때 또 나만의 동학 문화 해설 주제를 잘 선별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전개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장 실습을 갈 텐데 현장 실습을 2번에 걸쳐서 갈 겁니다.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제 제출을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지역의 동학 유적지를 선택해서 직접, 요새는 이제 핸드폰 그 카메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한 1분짜리 정도 뭐 이 지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해설해서 영상을 올려서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안 그러면 그 지역의 그 역사 유적지를 사진을 찍고 그것에 대한 안내를, 나라면 이 지역을 이렇게 해설하겠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작성하셔가지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동학문화 해설사 현장 실습은 처음에는 그 동학과 독립운동의 길 종로에서 아마 진행이 될 거로 합니다. 천도교 대교당에서 출발해서 3.1운동 역사 유적지와 동학의 역사. 여러분도 서울의 동학 그러면 서울의 동학 유적지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동학 농민혁명에 준해서 이 자료들이 조사돼 가지고 그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안내판에 가면 서울 지역은 2곳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3곳까지 됐겠네요. 2곳. 전봉준 그 장군 동상 있는 곳과 해월 최시영 선생 돌아가신 곳, 이런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동학 유적지는 많이 있고요. 또 3.1운동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천도교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길, 또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길, 기타 여러 가지 이 독립운동에 관련된 유적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적지들은 이제 이런 코스로 주로 갈 텐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PDF 자료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번째 저희가 동학문화 해설사 현장으로 갈 곳은 북한산 순국선열 애국주사매역 순례길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이동이 아니죠. 수유리 4.19 묘역 위쪽에 근현대사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현재 그곳에는 올해 의암 손병희 선생이 순도순국 100주년 해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출발해서 이제 독립운동가 33년을 대표했던 독립운동을, 예를 들어서 기독교 계열의 춘원 이명룡 선생이라든가, 또 최초의 판사였던 김병론 선배역이라든가, 또 심산 유교의 유학의 심산 김찬 선생 묘역이라든가, 또 몽양 영은영 선생 묘역이라든가, 또 의암 손병희 선생 묘역, 이런 것들을 가는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실습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후에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동학문화 해설 요소를 했을 때 꼭 포함되어야 될 주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감, 태도, 손짓, 몸짓, 시선, 또 주요 포인트가 무엇이고
비교 설명을 주로 많이 하고 주변 자원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많은 참여를 하고 무엇보다도 지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머 감각도 좀 있으면 좋겠고 솔직하다, 열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표정과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학문화 해설을 하시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주입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훈육의 태도로서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점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학문화 해설할 때 소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보통은 한 뭐 5명에서 10명 또는 많게는 한 20명 정도까지 구성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요. 꼭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는 토론. 자, 그 토론을 하고요. 동학문화 탐방실을 알리는 의뢰도 진행하고 또 이제 당연히 책자나 그 동학문화 정보를 수집해서 매체를 좀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프린트물이라든가 안내 책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도 뭐 그 지역 내에 있는 맛집이라든가 좋은 거리, 주요 명소 이런 것들도 좀 그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코스마다 그 가비하는 의견을 나누고 또 그 관련된 인물이라든가 사건, 뭐 문화재 등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동학문화 감수성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관지어 기억하게 하고 동학문화 탐방에서 얻은 정보와 체험을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동학문화 콘텐츠들을 잘 수집하고 정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문화행사 학술대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학문화 해설사로 인해 전문가 그룹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학문화를 인지하고 확장되고 그거를 제대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동학문화에 큰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문화 해설사들의 이 공동된 과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동학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학의 정신과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이어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주제였다는 것은 또 수많은 희생으로 가해진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 동학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담고 또 우리 동학문화해설사연대가 이와 같은 공동과제를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문화감상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 주신다면 그래서 각 지역에 이렇게 동학문화 해설사가 배치되고 이렇게 그 사상관행이 확장이 되면 저희들이 그 기반으로 남북 공동 교류 문화 활동도 제안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문화로서도 무너뜨리고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저희 현재 전국의 동학문화 해설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현재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시간 주저주절 제가 그 이야기를 떠들었는데요. 조금 그 두서 없더라도 핵심을 잘 파악해 주시고 자, 오늘 수강해 주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미래의 동학인이고 현재의 동학인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 동학문화 해설사에 관련된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한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